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조금 이별의 정서 느껴지나요? 이별의 상황을 주로 노래했습니다.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 거의 100%예요. 거의 100%. 90%라고 해야 되나요? 자,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 여성적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적 어조는 무엇을 여성적 어조라고 하나요? 경어체를 여성적 어조라고 하죠. 김소월 시인은 남성이지만 경어체를 사용해서 여성적 어조를 드러내는 게 김소월 시만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음보율입니다. 3음보 율격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을 주로 사용했는데 김소월 시인이 사용한 삼음보는 대부분 7호조가 많은데요. 이 7호조는 원래는 일본의 율격인데 일본에서 사용했던 율격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율격이 아니었으나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김소월 시인의 7호조 삼음보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7호조라는 것은 한 줄에 이렇게 7호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이라고 할 때 여기가 7, 앞강물, 뒷강물 6이죠. 흐르는 물은 5. 어서 따라 오라고 하나, 둘, 셋, 넷, 7, 5. 그죠? 그리고 근데 얘는 보니까 여기 이 슬래시가 한 행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연의 1행은 1행과 2행은 한 음보를 한 음보인 7호조죠. 한 음보, 3음보를 2행에 걸쳐서 표현했고요. 3년을 보니까 저산에도 까마귀 7글자, 들에 까마귀 5글자. 그 다음에 저산에 해진다고 여기는 다시 7글자, 5글자. 3연의 1행은 3음보, 하나의 음보를 1행에 배치했죠. 그리고 3년의 2, 3행은 3음보를, 즉 3음보, 하나의 음보를 2행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2연을 보면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라고 하면서 연 전체로 3음보를 구성했죠. 그래서 이 3음보를 2행에 걸쳐서 또 보여줬고요. 한 행, 1년 1행은 3글자고요. 1년 2행은 몇 글자입니까? 8글자고요. 그 다음에 2년의 1행은 4글자고 2행은 7글자. 3년의 1행은 7, 5, 12글자. 그 다음에 3년의 2행 다시 7글자, 5글자. 4년은 7글자, 6글자, 5글자. 이렇게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각 행마다 글자 수의 배치를 달리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시행의 길이를 조절했다. 이를 통해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또는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말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정서를 강조하냐? 한번 내용을 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떠나는 상황에서 아직 다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미련을 나타나기 위해서 호흡의 속도를 느리게 한 거예요. 자, 호흡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한 행의 글자 수가 적다는 얘기고요. 호흡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행의 글자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만약에 10초라는 시간이 있다면 3글자와 5글자는 읽는데
혹은 3글자, 5글자, 7글자를 읽는 데는 시간이 같은 시간으로 본다면 3글자를 읽을 때는 느리게 읽어야지 10초 안에 읽을 수 있는 거고요. 7글자를 읽을 때는 10초 안에 읽는다면, 같은 시간 안에 읽는다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해서 화자의 이 아쉬움을 강조하고 있다. 혹은 화자가 인과 헤어지기 싫은 미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라고 하면서 말줄임표도 썼네요. 이 말줄임표를 통해서 또 화자의 미련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방금 얘기한 글자 수를 조절해서, 다른 말로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여 화자의 미련을 강조한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년을 한번 볼까요? 3년에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저 산에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주변 풍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풍경. 그 다음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니다 그려 라고 해서 풍경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 풍경은 한 행에 글자 수를 많이 넣어서 호흡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1, 2어는 한 행에 글자 수를 적게 넣어서 호흡의 속도를 느리게 했습니다. 따라서 글자 수를 조절하여 완급,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며 화자의 미련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 2어는 화자의 정서를, 3, 4여는 배경을, 후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선경, 후정의 내용 전개 방식을 보이는데, 보통 내용 전개 방식은 선, 정, 후, 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정, 후경의 내용 전개 방식을 뭐해서 변형하여 선정, 후경의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7호조의 음수율을 이렇게 변형하여 화자의 미련 늘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3, 4연의 내용을 한번 보면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저 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이 까마귀가 지적이는데 뭐라고 지적인데요? 해가 진다고 지적해요. 1, 2연에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화자가 지금 이별의 상황인데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한번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나? 라는 미련을 보이고 있는데, 산에서 까마귀가 해진다고 지적이고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연달아 흘러도 흐릅니다 그려 라고 하면서 이 강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흐른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까마귀와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인 거죠.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화자에게 뭔가 감정을 더 부각하고 심화하는 대상,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이 까마귀와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동시에 화자의 이별을 심화하는, 심화, 부각,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인데, 이때 객관적 상관물은 지금과 같이 화자의 감정을 부각, 심화,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고,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고,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죠. 요 세 가지 중에서 까마귀와 강물은 화자의 감정을 부각,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인 동시에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김소월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보율이라고 했죠. 삼음보이기 때문에 이 삼음보는 민요에서 나오는 주로 음보율이기 때문에 민요적이라고도 하고, 이 민요는 전통적 율격이기 때문에 전통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소월의 시는 항상 이별의 정한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가 많기 때문에 애상적 어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삼음보, 칠호조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에서는 리을이 우리가 배웠죠. 유음이라고요. 흐르는 소리 유음. 리을을 반복이 되게 많아요. 리을. 그래서 이 음은 리을을 반복해서 유음, 리을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흘러도 연다로 흐릅디다려라고 했는데 원래는 흐릅디다 그려라고 해야지 맞는 소리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6글자고 흐릅디다려는 5글자잖아요. 그래서 자, 7호조의 율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려를 려로 사용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흐릅디다 그려인데 려로 했다는 것 하나랑 하나 더는 흐릅디다 가 어말어미죠. 다도 어말어미고 려도 그려의 려니까 어말어미를 2개 사용했다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김소월의 시죠. 김소월의 시는 항상 나오는 게 율격이라고 했습니다. 율격, 삼음보, 전통적 율격, 민우적 율격을 사용했고 7호조를 변형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선정후경이라는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선정후경이라는 시상 전개 방식을 변형해서 사용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땡땡땡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화자가 이별하기 싫은 아쉬움, 미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글자 수로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여 이 1, 2연은 화자가 님을 떠나기 싫은 미련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또 7호조라는 율격을 변형해서 사용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대부분의 시는 이별의 정환을 다루고 있어서 애상적인 시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유음, 리을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 그 다음에 흐릅디다 려에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그자를 생략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다와 려, 어말어미를 2개 반복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하기 싫은 미련을 글자 수, 운율을 조절해서 즉 호흡의 속도를 조절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된다고 했고요. 3, 4연에 나오는 후경은 까마귀와 강물을 통해서 객관적 상감을 즉 화자의 이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감물인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시어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해진다고 지적이고 또 강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인법도 사용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의인법. 그죠? 까마귀가 해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강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하기 싫은 화자의 아쉬움과 미련을 보여주는 김소월의 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